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맑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건강 항상 유의해 주시고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이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절대 흥분하지 않을 거고요. 말씀 천천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력 있게 조금 더 방송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볼 테니까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흥분하는 모습을 또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과 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XRP 가격이 800원대 초중반대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아예 코인베이스 주식을 260억 원어치를 매수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국가 단위의 이런 조직이 코인베이스에 투자했다. 슬슬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기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베이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잖아요. 미국의 탑 거래소이자 역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코인베이스라는 부분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세력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의 최대 거래소도 소유하고 있고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이런 유대자본이 깊숙이 빼어 들어간 금권 세력들을 다 휘어잡고 있고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도 자기 것이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회사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블록체인 혁명인데 다 그들 손아귀에 있다는 게 참 부럽다는 말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어느 정도 나스닥에서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것도 미래에 좋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리플의 IPO 소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리플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 전 스텝은 확실히 밟아야 되겠죠. SEC와의 그 법적 공방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풀려야지만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인정과 허용이 나올 것이고 IPO가 나오면서 12오이라든지 EDX 마켓이라든지 매트릭스 포트 등등의 XRP가 인덱스로서 상장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 하나의 이슈거리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2025년도까지 XRP를 반드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 2025년 9월에서 11월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을 기준점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는 3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CEO가 얘기를 하네요. 3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거의 3억 5천에서 4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가오는 반감기 사이클 불장에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큰 금융의 파이가 이제 블록체인 혁신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제도권 수용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도기적 시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암호화폐 시장, NFT 시장,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는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엄청난 큰 시장의 조성이 올 것이다.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XRP,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메이저 코인에 대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독일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독일의 4위 은행 코메르츠뱅크가 나오는데 독일의 1위 은행이 어디죠? 도이체방크. 2위 은행이 어디죠? 디지방크. 3위 은행이 어디죠? 데카은행. 4위 은행이 바로 코메르츠뱅크. 굉장히 또 유명한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슬슬 유럽권에서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와 맞물리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렇게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오늘은 독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퍼즐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언급드렸던 코메르츠뱅크부터 좀 천천히 퍼즐 맞춰볼까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HQLAX 역시나 분산 원장기술 이 DLT를 활용하면서 이 은행끼리의 내부망, 증권금융, 즉 다시 말하는 레포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망으로서 JPM, 오닉스 블록체인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 실상을 보게 되면 HQLAX라든지 푸날리티라든지 FNA, 아다라 모두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여기도 코메르츠뱅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이체방크를 이끌고 있는 도이치베르제 그룹과 미국의 금권 CT, R3, UBS, JP모건 굉장히 큰 미국의 금권 세력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UBS가 인수했죠. ING, 네덜란드의 1위 은행이고요. 캐나다 상업은행, 굉장히 큰 캐나다의 은행이다라는 부분 알아주시고,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가 최근에 푸날리티에 굉장히 큰 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를 유치했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 은행까지 나오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인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드렸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무관하지 않고 함께 그들은 한 통석이다. 그의 대주주 현황을 보면 항상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가 뒷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설계한 세상에 어떤 블록체인 혁신이 다가오느냐,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리플의 XRP 레저 생태계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을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HQLAX, 푸날리티, FNA, 아다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HQLAX 같은 경우는 또 R3와 파트너십도 맺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모두 리플과 연결됐었고, 레포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천천히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대표 블록체인은 오닉스, JPM 코인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구나, 내부망을 구축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역시 리플사가 제공하는 기술력을 쓰고 있더라는 부분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푸날리티의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의 증권 시장이죠. DTCC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최대은행 ING, 영국의 메가은행이죠. 로이스 뱅킹그룹, 방금 언급드렸던 미국의 증권 예탁기관 DTCC, 미국의 금권이죠. 골드만삭스, 그리고 일본 세력 한 번에 갑니다. 미즈호, 미쯔비시, 여기 SMBC 보이고요. SBI 홀딩스도 역시나 같이 갈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노무라 역시 같이 묶어서 가겠죠. 미국의 나스닥 나오고, 스페인의 1위 은행 산탄데르 나오고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나 나오면서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스위스의 UBS,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스 나오고, BNI 멜론, 캐나다의 상업은행 유로클리어, 코메르츠뱅크 또 나오고 있네요. BNP 파리바, KBC는 벨기에 멀티채널 하나의 보험사이자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금권이다. 역시나 그들은 한 통속으로 움직임으로써 푸날리티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미래 블록체인 시대를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방금 언급드렸죠. 이 노무라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라는 역시나 일본의 금권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푸날리티에 합류했죠. 미즈호, 미쯔비시, SMBC 뿐만 아니라 푸날리티에 합류한 네 번째 일본 거대 기관으로서 일본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친하게 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푸날리티, 어떻게 DLT가 미래 금융에 사용이 될지 연구하는 하나의 회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다라와 통합했었고, 아다라는 역시나 세계 경제 포럼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했었는데, 리플 역시도 세계 경제 포럼에 등재가 돼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메타코아도 조금 더 연관을 지어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NP 파리바도 나오고요. 프랑스의 3위 은행이죠.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나오고 있고, 여기도 독일 은행들이 나오고 있어요. 데카은행과 디지방크 역시 나오면서 최근에 디지방크가 메타코와 함께 손잡으면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영국의 최대은행 HSBC에서도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메타코와 손잡으면서 토큰화된 증권 보관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부분,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 그런 은행에서 맡겨주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역시나 HSBC 마찬가지로 메타코와 함께 가면서 리플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HSBC가 최근에 XRP 원장, XRP 레저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언급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리플의 XRP 레저 제공하고 있다. 리얼타임 크로스 보더 세틀먼트 국경 간 실시간 결제를 XRP 레저상에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의 망이 바뀌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했다라는 부분 HSB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일 얘기 좀 해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BIS와 리플 함께 가면서 여기도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함께 들어가면서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들어갔었고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리플사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여기 들어가지만 도이체방크도 함께 했으니까 들어가 있었겠죠. 여기 도이체방크 보이고요. 중국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보이고요.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R3와도 함께 가는 부분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었죠. 그뿐만 아니라 유로넷 월드와이드의 자회사인 리아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실시간 국경 송금을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소시에테 제너럴 메타코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나와 있고 웰스파고도 나와 있네요. 브라질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 역시나 남미 지역까지 리플은 확장하면서 모두 손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방금 언급드렸던 마스터카드라든지 푸날리티가 나오면서 내부망까지 모두 리플이 연루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클리어링 하우스 나오면서 역시나 모든 금권들을 다 아우르고 있었고요. 여기 보이실까요? 재팬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바로 노무라라든지 미쯔비시, 미주호, SMBC, SBI 홀딩스 모두 다 들어가면서 일본 금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 리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BIS의 공식 문서에 모든 금권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블록체인 회사는 단 하나 리플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얘기 나왔으니까 독일의 셉도 한번 오랜만에 보러 갈까요? 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일 시가총액 1위 회사이자 전산망을 담당하고 있죠. 리플과 손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시험에 협력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더 보자면 셉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리플을 사용하면서 국제 결제와 협력한다. 이제 곧 이런 전산망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지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그 기득권들이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협회가 있었죠. 바로 이나트바 역시 SAP가 나와 있었고 컨센시스, 엑센추어, IBM, R3 등등 나오면서 이 친구가 없으면 그들이 설계를 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서 모두 연결이 될 것이고 이는 R3의 코다 프로젝트로 또 연결되면서 스위프트로 귀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CBDC의 세상, 스위프트 2.0의 세상이 올 때까지는 XRP를 꼭 가져가는 것에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리플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요? 굉장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가격에 집중하면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그 소송마저 개미들이 리플을 사지 못하게끔 하려고 세력들이 장난치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SEC는 이미 게임 오버에 직면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시기에 저울질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수량에 집중하시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